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성형외과 교실 의국장 박진우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저희 성형외과가 어떤 과인지, 그리고 이제 성형외과 전공의로서 만약 여러분이 들어오시게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성형외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외모, 특히 얼굴과 관련된 수술을 많이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십니다. 하지만 성형외과는 성형외과에서 하는 성형수술은 꼭 미용수술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성형외과의 어원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에서 유래됐고 주물이라 조형을 맞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의로서는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기형 혹은 변형이나 혹 결손을 그 기능과 모양에 맞추어서 정상 사태에 가깝도록 교정해주는 외과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좀 다른 부분이라면 실제로 저희 성형외과에서는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체 전반을 다 아울러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를 플라스틱 앤 리컨스트럭티브 서저리라고도 부르는데요. 여기서 리컨스트럭션이 의미하는 것은 아노말리, 기형 혹은 디포미티, 변형에 대해서 신체적으로 가진 이러한 것들을 수정해서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결함을 교정하는 분야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의 전체 이름은 성형 재건외과, 영어로는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ry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성형외과에서 특히 대학병원에서 주로 다루는 수술은 재건수술, Reconstructive Surgery가 됩니다. 분야로는 이제 머리를 다루는 크레니오페이셜 애노말리나 혹은 브레스트 혹은 헤드 앤 넥 리컨스트럭션, 그 다음에 크로닉 운드, 그 다음에 소프트 티슈 디펙트와 같은 것도 다루고요. 그 외에도 상처 관리, 그리고 이 켈로이드와 하이퍼트로픽 스카와 같은 다루기 어려운 상처도 성형외과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스킨 캔서, 소프트 티슈 투머 같은 부분도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고요. 핸드, 그 다음에 트라우마까지 성형외과의 큰 영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수술을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환자 정보는 인식할 수 없도록 다 가려놨고요. 9개월 수술, 특히 언청이 수술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수술 중으로 이제 입천장에 9개월이라고 이제 선천적 기형을 갖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9개월을 이제 채워주고 발음이라든지 다른 증상을 없애주는 수술을 진행합니다. 치조혈 수술도 이제 9개월 수술과 비슷하게 이제 크레니오페이셜 분야에서 이 치조혈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디펙트가 있거나 하는 걸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양악 수술이라고 하면은 뭐 다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은 미용적인 수술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성형외과적으로 양악 수술은 원래 선천적인 기형이 있거나 안면에 디포미티가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얼굴의 모양을 복원해주는 수술을 양악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면권 신현 수술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얼굴의 뼈를 정상에 가깝도록 비율을 맞춰주는 수술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성형외과의 큰 영역 중에 하나가 두경부 재건 분야입니다. 두경부 재건이 필요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트라우마를 심하게 입거나 혹은 이제 튜머 같은 와이드 익션이 필요한 수술을 진행하게 될 경우, 특히 두경부는 이제 말 그대로 디펙트를 보존하기 어려운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건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하악골 재건 수술은 이제 말 그대로 턱뼈를 재건하는 수술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뼈는 이제 하악골 자체가 어느 정도 얼굴의 모양을 유지하는 중요한 경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 수술을 위해서 이제 종아리 뼈를 이용한 재건 수술도 성형외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수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형외과에서 보는 특이한 영역 중에 하나가 이제 귀 모양을 재건하는 수술인데,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이제 귀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도 있고 그쪽에서 수술을 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귀 모양을 만들어주고, 특히 이 귀의 대칭적인 모양이나 선천적으로 귀 모양이 없는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술을 보통 성형외과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수술 중에 하나가 유방 재건 수술이고, 다음과 같이 이제 유방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유방 조직이 완전히 없어지면은 말 그대로 비대칭이 심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신체적인 문제까지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까지 유발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성형외과에서 재건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진 속에서 보이는 수술은 이제 배의 그림을 그려준 걸 보실 수 있다시피 이제 뱃살을 이용한 유방 재건술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술 후 사진이고요. 성형외과에서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또 피부 이식 수술인데 이제 여러 가지 보통은 이제 당뇨라든지 다른 크로닉 운드 때문에 이제 피부가 회복이 안 되고 딜레이드 운드 힐링이 되는 곳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피부 이식 수술 같은 것도 성형외과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리피판술이 이제 성형외과 수술 중에 꽃이라고 하는 수술인데요. 유리피판술은 말 그대로 이제 본 사진에서 볼 수 있다시피 신체의 말단 부위에 크로닉한 운드가 있어서 특히 저런 부위는 이제 힐과 같은 곳은 체중이 실리는 곳이라 이런 곳에 이제 그냥 놔두면은 운드 힐링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걷는데 심한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견고한 보완이 필요하게 되고 그런 데서 성형외과가 이제 유리 피판술이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허벅지에서 이렇게 살을 떼어내서 이제 결손 부위를 채워주는 유리 피판술이고요. 그다음에 성형외과에서 또 다룬 영역 중에 이제 욕창 관련된 수술이 있는데 욕창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프레셔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고령의 환자들에서 많이 발생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창 수술도 성형외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켈로이드 및 비유성 반응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비율 자체가 많은 환자군은 아니지만 켈로이드 자체가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로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술적 치료를 통해 가지고 훨씬 더 이제 이거를 상처를 호전시키는데 도움이 돼서 이런 수술도 성형외과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수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모반이라든지 특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점이 있거나 했을 때 이런 점을 제거하게 되면 흉터가 크게 남거나 얼굴의 모양이 비대칭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걸 호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복합 피부 이식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흉터가 잘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렇게 이제 큰 점을 없애면서 이렇게 피부 이식술을 안 하게 되면은 흉터가 크게 남거나 얼굴이나 코 모양이 완전히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 이식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제 티 안 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좋은 결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선천성 거대 몸만도 희귀한 질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외형적으로 크게 이제 뭐 긴 옷만 입는다던가 하는 식으로 환자분이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엄청 많고 뭐 수술 외에 다른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런 경우에도 수술적으로 이렇게 피부 이식술을 통해서 복원을 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형외과가 자주 보는 영역 중에 이제 핸드 분야가 있는데 핸드 분야의 가장 흔한 이제 선천적 질환 중에 하나가 이 다지증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남는 이제 손가락 부위를 절제를 하고 최대한 이제 일반 정상적인 손의 모양에 맞춰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반대로 합지증, 손가락이 붙어서 태어나는 경우는 이렇게 손가락을 나눠주는 수술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제 핸드 서저리 영역 중에 실제로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손목 카팔 터널 신드롬 같은 수술도 성형외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큐비탈 터널 신드롬도 성형외과에서 수술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트라우마 영역인데요. 말 그대로 얼굴 뼈를 다치는 거는 전반적으로 다 성형외과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시비한 트라우마에 의해 가서 얼굴이 이제 많이 골절이 발생했을 경우 이런 거를 최대한 대칭성에 맞춰서 얼굴의 모양을 유지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두개골 결손이라던가 이제 외상에 의한 것, 특히 사실은 이제 신경외과적 수술 이후에도 두개골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트라우마를 심하게 입으면은 이제 두개골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모양을 유지해줘서 이제 얼굴 모양을 이제 재건하는 수술도 성형외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수술 외에도 성형외과적으로는 아직 연구 분야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요새 이제 많이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은 이제 진방 줄기세포 혹은 유전자 치료를 이용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 성형외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조직 재생 관련된 연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분야 중에는 나노구조, 스캐폴드와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 연구, 그 다음에 디스트랙션 디바이스를 이용한 골 재생 연구, 그 다음에 플레이틀렛 리치 플라즈마를 이용한 골 재생 연구 등이 있습니다. 그 안면 이식을 이용하는 면역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안면 이식 케이스는 이제 수술 사례가 없는데 저희 병원에서 일단은 주도적으로 안면 이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손 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 합법적으로 처음 손 이식 수술을 진행했고 거기에서 성형외과가 저희 정형외과 교수님들이랑 같이 해서 주도적으로 손 이식 수술을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좀 성형외과 역사에 대해서 또 빼놓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세브란스 성형외과의 역사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성형외과 교실이라는 의의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창립 멤버이신 교수님이 이제 대한민국의 성형외과의 이제 첫 성형외과 교실을 만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 성형외과에서는 이제 의료 봉사 같은 것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전공의 측면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지 않느냐 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기회가 된다면 교수님들이 많이 장려를 해주셔서 이런 의료 봉사를 적극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는 이제 언청이 무료 수술 앞에 설명드렸던 그러한 수술을 이제 실제로 무료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연변이나 몽골 같은 데 의료 봉사를 직접 떠나기도 하고 우즈베키스탄 혹은 이제 그런 이제 오지에 가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아프리카 이제 몇몇 나라들과 이제 교류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이제 그쪽에서 선천성으로 기형이 심한 환자들을 저희가 직접 초대를 해서 저희 병원에서 직접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고요. 그래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 교수진은 신촌에는 총 12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9분의 교수님이 되십니다. 유대용 교수님, 김효욱 교수님, 이원지 교수님이 현재 과장님으로 계시고요. 홍종원 교수님과 송수영 교수님, 이동훈 교수님이 계시고 양은종 교수님, 백우열 교수님, 서영철 교수님이 계십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는 현재 총 4분의 교수님이 계시고요. 누태석 교수님, 지금 과장으로 계신 김영석 교수님, 그 다음에 윤희식 교수님과 민경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원주 세브란스에도 저희 성형외과 교수님 3분이 계시고 김성원 교수님과 과장님 김지혜 교수님, 그 다음에 양치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성형외과에는 용인 과장님이신 정희성 교수님과 정복기 교수님, 그 다음에 한우영 교수님이 계시고요. 저희 이제 신촌 기준으로 성형외과 전문 간호사 2분의 박수진 선생님과 신서율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제 수련 기관을 크게는 이제 신촌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으로 이제 교류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주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전공의가 있어서 이제 연차별로 이제 원주 세브란스 병원과도 교류를 전공의가 직접 파견을 나가고 그쪽에서 파견을 오는 식으로 해서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4년 차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해외 파견을 코로나 때 잠깐 이제 중지를 했다가 다시 이번에 올해부터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가고 있고 4년차 전공의들이 각 총 2달 외국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본인이 뭐 아는 교수님이라던가 그런 식을 통해 가지고 갔다 오기도 하고 원하는 곳을 보통 미국이나 혹은 일본 이런 나라로 해외 파견을 보내주는 제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연차별 수련 계획은 1년차 때는 이제 신촌과 강남에 이제 덤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고 2년차 때는 이제 원주에 1달 혹은 2달씩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4년차 때 이제 해외 파견을 2달 동안 다녀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 성형외과 교실에서 또 하는 다양한 행사를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그다음에 신년 할애식이라는 걸 진행을 해서 저희 이제 교수님, 이제 은퇴하신 원로 교수님들과 여러 선배님들을 초대하는 자리를 가지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입국식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카데바 워크샵, 이거는 이제 브레스트 카데바 워크샵이라고 해서 이제 외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진행한 카데바 워크샵도 있고, 저희 성형외과 교실에서만 진행하는 성형외과 카데바 워크샵도 진행을 합니다. 미용 심포지엄이라고 해서 실제로 로컬 성형외과라고 하는 이제 밖에 계신 외부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대학병원에서 다룬 수술과 좀 다른 영역에 조금 더 미용 수술에 가까운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수술을 실제로 시연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심포지엄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워크숍도 진행을 하는데, 사실 워크숍은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아직 지금 못 하고 있어서 아마 이제 빠르면 내년부터 이제 진행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술 간영회도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아무래도 저희가 역사가 있는 성형외과 교실인 만큼 이제 해외에서 연자 선생님들도 이제 종종 방문을 해줘서 강연을 해주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넬리건이라고 성형외과 교과서 저자분도 오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국 시카고 유니버시티에 있는 데이비드 성이라는 유명하신 교수님들도 오셔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코타로 요시무라 교수님도 오셨었고, 그다음에 비섬용술의 권위자, 그다음에 그 PRS라고 성형외과에서 제일 유명한 저널이 있는데 그런 편집장 교수님들도 오셔서 저희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닥터 마리아 시모니오 교수님도 이제 안면 이식 쪽으로 이제 선구자적인 연구를 하고 계셔서 와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네, 성형외과에 대해서 이만 이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